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부가 그렇죠. 10월 26일 날 또 가계 부채,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어떤 그 대출에 대해서 좀 또 하나의 어떤 강화 방안을 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제 차주별,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 DSR이라고 해서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서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이제 빌려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이런 뭐 그 신용대출이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 또 다 보고 뭐 카드론 이런 것까지 보겠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또 내년 또 7월부터는 1억 원을 넘어서는, 뭐 이제 1월부터는 2억 원 넘어서는 뭐 이런 대출이지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저런 뭐 대출을 이제 조이는, 뭐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러면 대출이 줄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 심리도 지금 꺾이고 있고, 또 일부 서울에서는 매물도 지금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라면 이제 정말 대세 하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대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당장 어떤 쇼크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다. 자, 이렇게, 자, 어쨌든 대세 하락장이 될지 아니면 숨고르기 장세가 될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금 뭐 전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락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숨고르기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고, 지금은 정말 예측이 불가한 시장이다, 굉장히 혼조세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들 체크하면서 어떤 시장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값 좀 상승세가 약간, 물론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들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하다, 이런 표현이 뭐 그냥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갈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세 하락장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 일단은 단기 급등,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뭐 그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작년 9월 봤을 때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깜짝 그때도 놀랐거든요. 이제 평균 아파트가 10억이 넘었다. 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렇죠,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2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도 너무 올라요. 평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너무 피로하다. 그렇죠. 그걸 계속 따라가려다 보니까 지금 너무 올랐다는 이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지금 그렇죠, 계속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부가 금융권이 조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대출 규제들,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다가 전방위 대출 규제에다가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지다 보니까, 자, 이제는 정말 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시각은 바로 이런 시각이죠. 그렇죠,
살 사람 이제 다 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분들은 아니다. 아직도 살만한 사람들은 또 살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락 쪽에서 보는 분들은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죠. 이 매수 세력이 결국은 매도인들이 내가 매물을 내놔도 지금까지는 매수 세력이 그것을 대부분 다 받아줬기 때문에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받쳐줄 매수 세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요. 바로 이런 시각인데요. 자, 지금까지 풍선 효과. 자, 그러니까 서울 쪽에 규제를 많이 했을 때 경기나 인천 쪽이 또 많이 올라가고 또 경기나 인천까지 수도권을 다 규제했을 때 지방광역시나 지방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자,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값 난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깥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풍선 효과로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외곽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집값 하락 신호가 감지된다라고 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곳들이 풍선 효과로 뜨거웠던 곳들이 그렇죠. 이런 하락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식어버리는, 꽁꽁 얼어버리는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풍선 효과로 뜨거웠던 곳들이 집값 하락기에 매도세가 자, 이제 그러면 빨리 그렇죠.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매도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하락과 물량을 쏟아내는 지역들이 계속 확대된다라면 많은 또 매도인들이 그렇죠. 집을 가진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집을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다라 보면 매물이 쌓이고 그러면 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 줄다리기. 자, 어쨌든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계속 뭐 시장이라는 건 늘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줄다리기에 지쳤다. 자, 어쨌든 매수인들이 이제 대출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매도인들이 매물을 내놔도 계속 매물이 쌓이고 일부에서는 견눈질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좁혀지지 않는 매도와 매수의 호가 갭. 야, 지금 매도인들은 어차피 내가 급할 게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배짱 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뭐 직전에 만약에 뭐 12억에 팔렸다 그러면 뭐 14억, 15억까지 이렇게 배짱 호가를 이제 내놓는 이런 건데 매수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호가와 매수인이 생각하는 어떤 매수 가격하고 매도인들이 배짱 호가로 내놓는 가격하고 너무 이제 갭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매물이 일부 단지에서는 좀 쌓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일반적인 9월보다는 약 한 20% 정도 전반적으로 20% 정도 매물이 쌓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배짱 호가에 지친 수요자들 또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뭐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뭐 대전 같은 곳들 뭐 이런 일부 지방 광역시까지 거의 뭐 완판 행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수십 대 1, 수백 대 1까지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실거주 뭐 조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최근에 빌라 쪽으로도 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데 빌라 매매가 상승률이 1%대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9월에 약 한 1.42까지 올라갔죠. 지금 7, 8월만 하더라도 0.63, 0.73 요 정도였는데 1.42에서 일제
10까지 지금 올라가서 지금 아마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거래량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무려 10개월 연속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서울시에서 6대 재개발 완화책이라고 해서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까지밖에 못 짓겠던 것들을 이제 규제를 풀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25층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들이 나타나고는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하고 갭 투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서울만 보더라도 민간 아파트 예정 물량이 올해 약 한 3만 5천 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 분양한 건 약 한 5천 가구밖에 안 돼요. 한 1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로 보더라도 거의 예정 물량의 약 한 60%밖에 분양이 안 되는, 결국 대기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새 물량도 없고. 자, 여기에다가 전세가 상승, 결국 이번 대출 그 규제 촉에 있어서도 전세 대출 규제는 빠졌기 때문에 결국 전세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매매가가 일부 조정을 받는데 전세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10억짜리가 9억으로 조정이 되고 전세가는 7억이었던 게 8억으로 된다라면 결국 갭이 1억으로 더 좁혀지는 거죠. 자, 이러면 갭 투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대세 상승이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일단 숨고르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한 2달, 올 연말 정도를 다 지나봐야 전체적인 상황은 좀 결론을 낼 수 있겠다.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시장의 상황, 시장의 분석들은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주제는 제가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적인 또 투자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지만 꼭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